안녕하세요. 수월한 IT 시리즈의 IT 여행자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함수를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로 분류합니다. 내장 함수란 언어별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들로서 언어를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미리 정의하여 제공해주는 함수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문자열 처리와 관련된 함수나 수치 해석과 관련된 함수, 그리고 시스템 관련 함수 등등 수많은 함수들의 기능을 미리 정의해놓고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 정의 함수란 개발자가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함수들을 이야기합니다. 본 여행지에서는 개발자가 필요에 의해서 정의하여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부분만을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수란 무엇인가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수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다른 일부 언어에서는 메서드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회사라는 조직을 사용하여 함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업무의 특성이나 종류를 구분하여 부서들을 편성하고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일만 하고 격리부서에서는 격리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함수는 회사 내에서 운용되는 부서와 같습니다. 따라서 함수는 고유한 하나의 일만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인사부서에서 인사 이외의 격리부서의 일들도 처리한다고 생각해보면 격리부서와의 중복된 일 처리나 일의 전문성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일이 중복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서를 나누어 운용하듯이 함수의 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에 함수를 만들어야 하는지 대충 가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반복적인 일처리 또한 함수를 선언하여 실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복 처리에 대한 예는 게시판 목록을 출력하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페이지에 20개의 게시물을 출력한다고 가정하면 20개를 한 번에 출력하도록 20개의 데이터를 차례대로 나열하여 출력해도 되겠지만 한 줄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함수를 따로 만들고 이를 20번 반복 호출하게 되면 코드의 양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게시물의 내용이나 레이아웃이 변경되었을 때도 하나의 함수만을 수정하면 20개의 코드를 한 번에 수정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함수를 만들고자 할 때의 고려사항은 독립적인 일처리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 때 함수를 작성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의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필요한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의 기능이 필요할 때 함수 이름으로 호출하면 끝입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지만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여 함수를 정의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 모습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 값도 없는 함수를 정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펑션 뒤에 있는 함수명과 소괄호를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하면 해당 함수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사용하는 방법이나 구성 요소에 따라 정말 다양한 함수의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요소들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러닝 커브가 매우 높아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함수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부류의 함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함수 분류 방법인 매개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리턴 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또한 선언 구조에 따른 분류로는 선언적 함수, 함수 표현식, 리터널 함수, 클래스 메서드, 생성자 함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수 표현식에는 기본 함수 표현식, 화살표 함수, 익명 함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리터널 함수에는 즉시 실행 함수, 화살표 함수, 익명 함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행 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즉시 실행 함수, 제기 함수, 콜백 함수, 고차 함수, 호이스팅 유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정의 방법에 따른 분류와 실행 방법에 따른 분류의 함수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 코드에서 전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즉시 실행함수형 안에 선언되었으며 즉시 실행함수 안쪽의 코드는 함수 표현식의 종류 중 하나인 화살표 함수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통해 외부에서 값을 전달받아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함수의 특성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에 지진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정의 방법을 자바스크립트의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한 번에 익히기에는 진입 장벽이 하늘에 떠 있는 별도달도 딸 수 있을 것 같은 높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선언적 함수와 화살표 함수, 그리고 익명 함수를 먼저 익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수를 구분할 때 모든 언어에서 분류하는 방법 중 하나인 매개 변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란 함수 외부에서 함수를 실행시킬 때 함수 내부로 값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달된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 말합니다. 또한 매개 변수에 대입되는 값들을 인수값 또는 파라메터라 칭합니다.
매개 변수에 따른 분류 방법에는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지만 그 개수가 유동적인 경우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 함수 정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함수명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소괄호만을 사용하여 함수를 정의합니다. 매개 변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괄호는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인 경우 대부분 외부 데이터 환경에 간섭 없이 함수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대표적인 작성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언적 함수 형태로 선언할 수도 있고 익명 함수 형태나 화살표 함수 형태로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소괄호 안에 변수명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수를 실행할 때는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단지 함수명과 소괄호만을 사용하여 호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내장 함수 중 console.clear 함수를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리어 함수는 매개 변수 없이 실행되며 콘솔 창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두 번째 예는 현재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매개 변수가 없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여 선언적 함수 형태로 선언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서 함수의 인자값을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함수가 실행되면 브라우저에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다이얼로그 창이 팝업됩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형태는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 형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함수 외부에서 함수 내부로 값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변수입니다. 함수 선언식으로 정의된 showMessage 함수에는 한 개의 매개 변수 msg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인자값을 안녕하세요를 주고 showMessage 함수를 호출합니다. 전달된 인자값이 msg에 담겨 콘솔 창에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두 개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매개 변수명이 각각 x, y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두 개의 인자값을 주고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인자값이 매개 변수에 대입되는 방법은 나열된 순서에 따릅니다. 즉 첫 번째 매개 변수인 x에는 첫 번째 인수값인 10이 대입되고 두 번째 매개 변수 y에는 두 번째 인수값인 20이 대입되어 실행됩니다. 따라서 콘솔 창에는 x, y 값을 더한 결과가 화면과 같이 출력됩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인자값의 개수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실행될까요?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인자값의 개수가 일치해야 실행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함수명만 같으면 무조건 호출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4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펑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내용은 별거 없고 그냥 전달된 값을 콘솔 창에 출력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을 보시면 5가지의 호출 방법을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함수를 호출하면서 전달할 인자값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행된 함수의 결과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함수를 호출한 곳을 보면 매개 변수에 전달되는 값이 없으므로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매개 변수에 대해 undefined 값을 출력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개의 인자값을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하는데 해당 인자값은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대입되어 함수가 실행됩니다. 나머지 매개 변수에는 대입되는 값이 없으므로 undefined가 출력됩니다. 인자값 2개로 함수를 호출하면 매개 변수 순서대로 a와 b의 값이 대입되어 출력되고 인자값 4개일 때이면 모든 매개 변수의 값이 대입되어 모든 값이 출력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자값이 매개 변수의 개수보다 많을 때는 모든 매개 변수의 인자값이 순서대로 대입되고 나머지는 버려지게 됩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 사용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바와 같은 언어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함수, 즉 메서드를 오버로딩하는 방법으로 이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실무적으로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접근해봅니다.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값을 지정하여 매개 변수를 선언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초기값은 함수가 호출될 때 인자값이 없는 경우에만 초기값이 설명되며 인자값이 있으면 초기값 대신 전달된 인자값이 대입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매개 변수가 있을 때 첫 번째 인자값을 생략하고 두 번째의 인자값만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함수가 정의된 부분을 보면 매개 변수 x와 y에 각각 10과 20이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호출되는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인자값을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자값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 변수 x와 y의 초기값을 대입하고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함수가 호출되는 부분을 보면 인자값을 1개만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의 인자값은 첫 번째 매개 변수인 x에 대입되고 y는 초기값을 대입하여 함수를 실행합니다. 세 번째 함수 호출 부분에는 2개의 인자값을 주고 함수를 호출하였기 때문에 전달한 2개의 인자값을 각각 x와 y에 대입한 후에 함수가 실행됩니다.
따라서 3개의 함수 호출 결과는 그림과 같이 출력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석 처리된 네 번째처럼 첫 번째 인자값을 생략한 상태로는 함수를 호출할 수 없으면 굳이 첫 번째 인자값을 생략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인자값 자리에 널을 지정하여 함수를 호출해야 합니다. 만약 매개 변수의 초기값도 지정하고 인자값이 전달될 때 굳이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전달하고 싶지 않다면 리터널 타입의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방식은 매개 변수가 선언될 위치의 중괄호 안에 매개 변수와 초기값을 대입변 산자를 사용하여 대입하고 콤머를 사용하여 나열할 수 있습니다. 리터널 타입의 매개 변수의 특징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기값을 지정할 수 있고 인자값을 순서 없이 지정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인자값이 없어도 비어있는 리터널을 전달해야 하며 인자값은 콜론을 사용하여 매개 변수명 콜론 인자값 과 같은 형식으로 리터널 타입의 인자값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또한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정의한 부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리터널 타입의 매개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호출되는 것 중 첫 번째를 보면 전달되는 인자값은 없어도 비어있는 리터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수 호출 부분을 보면 네임 속성에만 값을 대입하여 함수를 호출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age 속성에만 값을 대입하여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매개 변수와 순서를 달리해서 함수를 호출하고 있지만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값이 전달되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에 관하여 다른 관점으로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자값의 개수가 처음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거나 매우 많은 개수의 인자값이 필요로 할 때 인자값의 개수만큼 매개 변수를 지정하여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값의 개수가 100개라면 이제건 내용만으로는 100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야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매개 변수를 선언하는 작업 자체가 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몇 가지 대안들을 갖고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개 변수의 유형을 배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열형 매개 변수인 경우라면 인자값의 개수 제한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배열에 대한 내용은 본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유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매개 변수인지 배열형 매개 변수인지를 정의된 매개 변수명만을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머지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나머지 매개 변수의 형식은 점 3개를 찍고 연이어서 변수명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매개 변수는 다른 매개 변수들보다 항상 맨 마지막에 작성해야 하며 하나의 함수에서는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첫 번째 정의 방법처럼 나머지 매개 변수를 맨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 방법이고 두 번째처럼 나머지 매개 변수를 2개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 번째처럼 매개 변수 중간에 나머지 매개 변수를 작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배열형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보는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된 함수의 매개 변수를 보면 매개 변수의 모양만으로는 일반 변수인지 배열 변수인지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수를 호출한 곳을 보면 배열 변수에 문자열 4개를 저장한 뒤 함수의 인자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의 매개 변수 args는 배열값을 받는 매개 변수입니다. 함수 내용을 보면 배열 요소가 갖고 있는 반복문 퍼리치문을 사용하여 매개 변수로 들어 값을 하나하나 콘솔창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아마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매개 변수를 사용한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용에는 일반 매개 변수와 나머지 매개 변수를 함께 사용해 본 예입니다. 즉, x와 y는 일반 매개 변수이고 args는 나머지 매개 변수입니다. 함수 내용은 매개 변수 xy를 콘솔에 출력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매개 변수는 퍼리치문을 사용하여 콘솔에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5개의 인수값을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은 매개 변수 xy에 대입되고 나머지 인수값들은 하나의 나머지 매개 변수에 전달되어 콘솔창에 출력될 것입니다. 매개 변수와 관련된 내용의 마지막은 아어규먼츠 객체에 관한 것입니다. 아어규먼츠 객체란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를 선언하여 사용하지 않고도 전달된 인자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객체로서 모든 함수 내부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 매개 변수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객체입니다. 아어규먼츠 객체는 배열과 유사하지만 배열은 아니며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된 인수값의 개수를 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텍스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6에서는 앞서서 보았던 나머지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사용예를 들어보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의된 함수를 보면 매개 변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수 내용을 보면 포오브 반복문을 사용하여 아어규먼츠 객체를 순회하면서 관련 내용을 콘솔창에 출력하도록 작성되어 있으나 아래쪽의 함수 호출 부분을 보면 함수를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값을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된 인자값들은 아어규먼츠 객체에 담겨 함수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에 따르는 함수들을 살펴보았으니 함수의 처리 결과를 함수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사용되는 리턴 값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서 처리된 값을 함수 외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워드가 리턴문이며 리턴문 뒤에 반환하려는 값을 작성하면 되고 처리 결과를 함수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리턴문을 사용하여 내보내려는 값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개 변수와는 다르게 하나의 함수 안에서는 한 개의 리턴 문장만이 사용하여 하나의 변수값만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수명을 콤마로 나열하여 리턴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리턴 문장 다음에 있는 문장들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함수에서 리턴된 값을 받으려면 함수를 호출한 뒤 좌변에 변수명을 지정하여 리턴 값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설명할 때에는 언급되지는 않았던 내용이지만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매개 변수의 유무와 리턴 값의 유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 값도 없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두 번째는 매개 변수는 없지만 리턴 값이 있는 유형의 함수입니다. 반면 세 번째 유형은 매개 변수는 있되 리턴 값은 없는 형태의 함수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이 모두 있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모든 함수의 유형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매개 변수에 관한 내용에서 보았듯이 매개 변수를 어떤 유형으로 사용할지에 따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4가지 유형이 전부라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다시 리턴 값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만약 함수의 처리 결과가 외부에서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당연히 리턴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시와 같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2개의 값을 더한 결과를 콘솔 창에 출력하는 함수인데 만약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여 리턴 값을 전달받아 함수 외부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변수는 선언되어 있지만 값을 할당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undefined가 출력됩니다. 즉, 함수로부터 리턴 값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다음 예시는 함수의 처리 결과를 함수 외부에 전달하여 사용해보는 예시입니다. 정의된 함수를 보면 2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값을 전달받아 처리하도록 선언되어 있습니다. 전달받은 2개의 매개 변수 값을 더하여 변수에 대입한 후 리턴 문장을 사용하여 외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리턴된 값을 저장하기 위해 좌변에 변수 h를 선언하여 리턴 값을 반환받아 저장한 후 콘솔 창에 해당 값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처리 결과를 함수 외부에 전달하여 사용해야 한다면 리턴 문장을 사용하여 처리 결과를 외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리턴 문장에는 리턴할 값들을 나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값을 리턴하고자 할 때는 일반 변수로서는 불가능하고 화면과 같이 배열을 사용하거나 리턴얼 객체 또는 객체를 사용하여 2개 이상의 값을 담아 리턴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에는 getMember 함수가 매개 변수 없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4명의 회원 이름이 각각의 변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4명의 회원 이름을 리턴하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리턴 키워드 뒤에 리턴할 값들을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예시와 같이 하나의 배열에 4개의 값을 담아 배열을 리턴한다면 2개 이상의 값을 한 번에 리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 코드를 보면 함수를 호출하고 리턴되는 값을 변수 m에 담고 있습니다. 배열을 리턴하였기에 변수 m도 배열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리턴되는 값을 퍼리치 함수를 사용하여 콘솔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력 결과는 화면과 같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개 이상의 값을 리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리턴얼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턴얼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화면과 같이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리턴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화면과 같이 이를 하나의 리턴얼 객체로 작업한 후에 해당 리턴얼 객체를 리턴하면 됩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리턴된 리턴얼 객체를 변수 뒤에 담았습니다. 그런 후에 div 태그를 객체로 가져와 텍스트 카넨트 속성의 리턴얼 객체에 들어있는 값을 문자열로 바꾸어 대입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함수에서 2개 이상의 값을 하나의 리턴얼 객체에 담아 리턴한 값을 함수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리턴해야 할 값들을 하나의 객체에 담아 리턴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브젝트 객체를 사용하여 사용자 객체 obj를 하나 생성한 후에 id 속성을 추가한 뒤 id 값을 대입하고 네임 속성을 추가하고 홍길동을 네임에 대입합니다. 폰 속성을 추가한 후 연락처를 대입하여 완성된 사용자 객체를 리턴하면 됩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과 이를 확인하는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웃포트이란 클래스 속성이 붙어있는 div 태그 안에 문자열로 출력해보면 화면과 같이 객체 안에 들어있던 값들이 문자열로 바뀌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매개 변수의 유무와 리턴 값의 유무에 따른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선언 구조에 따른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IT 이곳 저곳을 여행하고 있는 IT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